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됐죠.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에 접수 내역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험생 선배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예비 수험생들 자신들이 치를 입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록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기록 더 기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수능 때까지도 우리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꿈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교육부장이신 최은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계고등학교 진로교사 최은경입니다. 9월 2일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시 전형하고 또 지원 대학을 선택하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그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의 좌표를 그리는 진학계의 브레인이십니다.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요즘 수험생 여러분들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수시 상담하시느라고 참 힘드시죠? 그런데 아마 부모님의 마음도 더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부모님한테 시원한 캔커피 하나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6학년도 수시 상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 대한 수시 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의하시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교육학과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 내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요? 논술을 7월에 시작했습니다. 내신이 3, 4등급이 되는 친구들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던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어교사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아주 또박또박 말을 해줬어요.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했는데 국어 공부를 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는 잘 네. 돼가고 있어요? 마무리 잘 돼가고 있긴 한데 이번 상담으로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네,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은경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시 접수를 앞두고 마음도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이 될 텐데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과목이 2등급, 2.5등급, 2등급으로 변화됐고요. 수학은 1.5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변화가 됐고 영어는 2등급, 1.5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국어는 평균 2.16등급이고요. 네. 수학은 1.4등급, 영어는 1.8등급, 사회는 3등급.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 2.2등급에 해당됩니다. 네. 네, 모의고사 6월 성적 먼저 봐볼까요?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어 B형은 4등급, 수학 A는 5등급, 영어는 6등급, 사탐 과목에서 생활과 윤리는 4등급, 사회문화는 7등급.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평균 5.12등급에 해당됩니다. 네. 추이를 그래서 볼까요? 보니까 그 3월과 6월 모의고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국어는 이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어도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을 하였고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내신 관리를 하는데 또 비교과 준비를 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교내 활동 좀 볼까요? 네. 1학년 때는 이제 학급에서 서기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교내 논술 및 토론대회에 참여했고요. 자기소개서 쓰기대회에 참여했고,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2학년 때는 바리스타 체험 활동,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 배드민턴, 탁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교내 수상 내용으로 보면 1학년 때는 자연과학의 날에 레일 만들기 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 그리고 다문화 음식 만들기에 우수에서 그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문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표창장은 봉사 부분에서 받았고 1학년과 2학년에서 교과 우수상을 많이 받았는데 수학 과목과 기술 과정,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수학, 영어, 독서와 문법 이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이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은 1지망은 이제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과 전형이고요. 2지망은 세종대 교육학과 역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3지망은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이제 살펴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이제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 경쟁력보다는 이제 수시 경쟁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내신은 내신은 이제 수학이 제일 좋더라고요. 1.4등급으로. 그다음에 영어는 1.8등급으로. 그다음에 국어가 2.16등급. 그다음에 사회가 3등급 순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수, 영사, 내신 및 이제 평균에서 한 2.2등급에 해당되고요. 모의고사는 국어 B가 4등급으로 그다음에 생활윤리가 4등급으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A가 5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6등급, 그다음에 사회문화가 7등급. 그래서 국수, 영탐 5.12등급으로 내신 2.2등급, 내신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좀 비교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가 좋고, 아직 이 학생이 논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제일
지금 현재 준비하는 그런 순으로 보여서 모의고사하고 내신의 성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정시 지원의 이제 패턴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수시의 지원을 반드시 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성적 패턴의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이 더 좋기 때문에 수시에 잘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학생이 그 교과 우수상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하고 수학, 영어,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이죠. 그다음에 독서와 문법도 그렇고 기술 과정.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영어 대회나 이제 한문경시대에서 이제 수상을 받았고 봉사 부분 표창을 받았는데 그 동아리 활동은 그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그런 학과, 교육학과나 국문학과하고는 약간 조금 그 전공 적합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교과를 열심히 한 학생,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또 바라보았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신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로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그 학생은 교과 전형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적합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가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그 내신이 이 학생이 이제 2등급 초중반 2.2등급이기 때문에 그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의 그 레인지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 가능한 그런 등급대입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 등급이 종합 전형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수능이 그 3월에 비해서는 6월에 좀 하락세를 네. 보이고 9월 달에도 아마 그 유지하거나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종합 전형.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비교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았고요. 네. 또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이제 국어교사가 꿈인데 그러면 국문과를 가도 되고 교육학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 학생부에 그 적혀져 있는 그런 비교과를 자소서에 잘 녹여내면 그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네,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관리를 아마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에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교과 전형에서 올해의 특징은 수능 최저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작년에 적용했던 대학들이 많이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교과가 1등급대로 오히려 올라가야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만약에 이 학생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지금 현재 2등급대라도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 2등급대 를 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에서 이제 2개 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적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등급으로는 그 합격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순위에서 이제 논술 전형은 이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 왜냐하면 교과 전형만 이제 계속 6개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전형을 하나 더 이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약간 그 감점이 없는 2등급 후반대라도 감점이 없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낮고 이제 이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과 달리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다고 보니까 일단 그
경쟁률이 굉장히 상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준비했을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어떤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별로 이제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성신여대, 세종대, 덕성여대 등이었거든요. 자, 최영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그 대학들의 어떤 그 교과 전형의 경우 전년도 합격 사례라든가 좀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가 여기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좋고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부터 1.8등급까지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1.8등급도 예비 12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신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면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죠. 2개 합 5입니다. 그래서 그 내신이 좋아도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합격하기 때문에 여기 3등급도 예비 6번으로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세종대가 그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올라갈 겁니다. 성신여대처럼. 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2개 3등급을 적용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내신이 조금 낮아도 예를 들면 2.5등급도 예비 6번에 합격했고요. 근데 올해는 2개 3등급에서 2개 합 6으로 약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는데 2개 합 6. 그래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내신이 좋아도 떨어지고요. 2.7등급의 학생이 예비 10번으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광운대는 역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2개 합 5를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내신 3등급도 추가 합격했고요. 그러나 내신이 좋아도 2.5등급도 불합격했습니다. 네. 명지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했고요. 자, 이 학생이 하나 이제 논술 전형을 한번 지원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기대 같은 경우 작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내신 3등급대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잘 준비해서 잘 보면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을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논술 준비를 잘한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하려면 최저 기준 있는 곳으로 합격 최저를 맞춰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게 교육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제 내신에서 안정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이제 그 대학도 보지만 학과를 이렇게 딱 정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느 대학이나 있는 학과의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서울대학으로 하고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봤는데 모집 인원이 작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에 비해서는 좀 상향 지원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권까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성적으로 안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좀 인서울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경기권의 경우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을지대 성남이나 한신대에 이제 교육학과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내신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우리 학생이 하나 더 궁금해했던 부분이요. 이제 논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논술 준비를 이제 7월에 시작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3, 4등급 아이들도 학생들도 좀 붙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던데 본인도 이제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예전에 보다는 지금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말부터 좀 준비를 해서 이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전 논술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시작했다면 거의 이제 실전 논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에 논술 기출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자기가 도전해보고 풀어볼 만하면 이제 준비를 하지만
논술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포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어서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보냈던 상담서를 보면요. 국어 공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을 꿈꾸고 국어를 좋아하는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내신은 이제 국어는 성실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은 좋은데 모의고사 등급은 국어 등급이 낮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등급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안에 자기가 잘 틀리는 취약한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형 중에서 몇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이제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인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국어 공부에 이제 국어 공부에 있어서 이제 국어 이제 학습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은 수능 최저 등급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국어만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셔서 이제 그 유형만 이제 모아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풀어 보시면 이제 틀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오답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로 한번 다른 학생한테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를 정말 본인이 놓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잘 푸는 유형을 먼저,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 나가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유형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잘 틀리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순으로 한번 풀어보면 시간을 좀 이제 단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국어 공부에 필요한 어떤 학습 컨설팅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그런 전형과 대학이 있으면 좀 선생님께서 좀 더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 학생이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이제 종합 전형을 이제 추천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이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약간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단기간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전형을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덕성여대,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 있어서 종합전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성여대의 이제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면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만으로는 2.8등급의 학생도 이제 붙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2.34등급이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도 2.6등급대의 학생도 합격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으로만 이렇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고에서 합격한 그런 선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합격 사례를 정리해 본 거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3.2등급까지도 이제 붙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저희가 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신이 좀 좋은 학생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서류가 부족하거나 면접에서 이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학부가 있는데 3.25등급의 학생이 예비 37번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대학만 지원하지 않고 6개 대학을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지원하게 되면 하나만 여러 개 합격해도 하나만 등록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합격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경우는 또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통해서 이제 지금 남은 기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교과만 생각을 했는데, 네. 면접이랑 자기소개서를 아직 준비를 안 해놔서 아, 그래요? 종합이 될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은 또 내신이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 꼭 합격할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자, 고려할 점은 내신과 모의고사의 편차가 크므로 수시에서 적극 지원하길 바라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 국어국문학과, 교육학과와 관련된 비교과를 활용해 작성하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덕성인재전형, 국민대 국민프론티어 전형, 광운대 광운참빛인재 전형 등을 추천합니다.